빚 먼저 갚지 마세요. 가난해지는 잘못된 습관. 여러분, 지금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출부터 빨리 갚아서 빚쟁이 신세 면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대출 상환에 모든 돈을 올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3040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자산가로 거듭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빚을 먼저 갚는 행동이 오히려 여러분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여 대출 상환 투자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을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자산을 극대화하는 2026년 최신 자산 배분 공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10억 이상의 자산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패키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연금저축펀드 유지와 자녀 주식 증여로 수억 원의 복리 효과를 누릴 때 평생 은행에 이자만 바치다가 노후를 맞이하는 끔찍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10분만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전에는 마치 헬스장에 가서 가장 먼저 인바디를 측정해 내 몸의 체지방과 근육량을 파악하듯 현재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 즉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대출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빚이라는 이유로 무서워합니다. 부채에는 명확하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존재합니다. 자산 형성 목적의 부채, 즉 좋은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우리의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일으킨 대출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자산 자체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좋은 부채는 전액을 무리하게 조기 상환하기보다 정해진 상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서 천천히 나누어 갚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수십 배는 더 효율적입니다. 반면 소비를 위한 부채인 나쁜 부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화점 카드론,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장의 소비나 급전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우리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재정적 비만 상태를 유발하므로 무조건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갚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빚 먼저 갚기라는 맹목적인 목표 때문에 정작 자산의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을 해지하거나 포기하는 대참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3040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대출 상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된 산술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빚 먼저 갚기라는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5년 뒤 재정 상태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실제 2026년 하반기 거시경제 데이터와 숫자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계산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여기 2명의 3040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에 이끌려 빚 먼저 갚기에 올인한 A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출 상환 투자의 산술적 기준을 이해하고 연금저축펀드 유지와 자녀 주식 증여를 실천한 B씨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 당장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있고 대출 금리는 연 4%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매달 20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우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A씨의 5년 뒤를 보겠습니다. A씨는 매달 발생하는 200만 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는데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4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악착같이 아끼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드디어 1억 원의 대출을 전액 조기 상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빚을 다 갚은 순간 A씨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빚 없는 깨끗한 몸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대출을 전액 상환한 5년 차에 A씨의 손에 남은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0원입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은행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현금 자산은 단 돈 1원도 없습니다. 그나마 대출 이자 연 4%에 해당하는 돈을 아꼈다는 위안만 남았을 뿐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연 4%의 이자, 1년에 고작 400만 원, 남짓한 돈을 아끼려고 자신의 모든 현금 흐름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반면 철저하게 숫자로 움직인 B씨의 5년 뒤는 어떻게 다를까요? B씨는 연 4%짜리 주택담보대출은 자산이 담보된 좋은 부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조기 상환하지 않고 매달 정해진 원리금 스케줄에 맞춰서만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유 자금 200만 원을 완전히 다른 곳에 배분했습니다. B씨는 매달 200만 원 중 50만 원은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펀드 유지에 투입했고
50만 원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의 장기 투자 계좌로 입금해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주식 및 ETF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 원 역시 본인의 장기 투자 계좌에서 꾸준히 복리로 굴렸습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대략 연 8%에서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씨가 투자한 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연 8%로만 잡고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4%인데 내 투자 수익률은 연 8%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매년 4%의 마진, 즉 자산의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구조를 스스로 설계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 유지를 통해 매년 연말정산에서 받는 16.5%의 역대급 세액공제, 환급금이라는 확정 수익률이 더해지고 자녀 주식 증여를 통해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증여 한도를 활용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시점에 B씨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몰라도 B씨의 투자 계좌와 자녀의 계좌에 쌓인 총 자산의 규모는 원금 1억 2천만 원에 복리 수익과 세액 공제 혜택이 더해져 약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고생해서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고 대출을 다룬 두 사람의 격차가 불과 5년 만에 한 사람은 수년금 자산 영원, 다른 한 사람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무서운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방치와 잘못된 대출 상환 투자의 순서가 불러오는 끔찍한 나비 효과입니다. A씨는 안전하다는 주관적인 기분에 취해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는 연 8%로 증식할 수 있었던 엄청난 자산의 기회비용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대출을 빨리 갚아주면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좋아할 뿐 여러분의 노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 지금 이 시점에도 고금리라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연금저축펀드를 중도 해지하거나 자녀에게 학원비만 쏟아부으며 정작 복리의 엔진을 꺼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녹아내리는 대참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가난해지는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할까요? 빚 먼저 갚기라는 심리적 공포에서 벗어나 내 자산의 크기를 10억 이상으로 키워내기 위한 2026년 최신 자산 배분 솔루션,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출 상환과 투자 결정 기준을 감정이 아닌 산술적 수치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대출의 금리와 내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냉정하게 비교하십시오. 만약 주택담보대출처럼 자산이 획득되고 담보되어 있는 좋은 부채라면, 그리고 그 이자율이 연 4% 수준이라면 절대로 조기 상환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아껴서 연평균 8%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지수, ETF나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정답입니다. 정해진 상환 일정 스케줄에 맞춰 나누어 갚으면서 남은 현금 흐름을 전부 자산 증식의 엔진으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반면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나쁜 부채는 연 이자율이 10%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그 어떤 투자 수익률로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건 무조건 오늘 당장 전액 상환하십시오. 둘째,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의 유지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직장인들이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혹은 당장 쓸 돈이 부족하다고 가장 먼저 연금저축펀드를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을 중단합니다. 이건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시 최대 16.5%라는 압도적인 세액공제 환급금을 확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매년 국가가 보장하는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투자를 병행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체 자산 규모를 키워가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의 스노우볼은 이 장기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는 끈기에서 완성됩니다. 대출 이자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이 복리의 엔진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녀 명의의 장기 투자를 당장 개시하여 복리의 시간 가치를 극대화하십시오. 지금 7세 전후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매달 수십만 원씩 효과도 없는 학원비로 돈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학원비의 딱 절반만이라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나 장기 투자 ETF로 넣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10년, 20년 동안 이 돈이 미국 우량 자산에서 스스로 복리로 구르게 만든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계좌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수억 원의 거대한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난해지는 나쁜 습관 대신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복리의 시스템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하셔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재정 상태 점검입니다.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측정하듯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대출 금리는 정확히 몇 %인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활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엑셀 창을 열고 숫자로 적어 보십시오. 내 재정 상태의 골격근량 체지방량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비로소 대출 상환, 투자 순서를 똑바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040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빚을 갚으면 마음은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평생 은행의 이자, 수익을 가득 채워주는 은행의 노예로 남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불안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돈을 다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비교하고 기회비용을 계산하며 복리의 마법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확인하시고 연금저축펀드 유지와 자녀 주식 증여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남다른 부를 거머쥘 수 없습니다. 가난해지는 잘못된 습관을 오늘 이 순간 완벽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 눈을 뜨게 만들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된 설문에 참여해 주시거나 여러분의 현재 대출 상환 투자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요한 실행이 5년 뒤 10억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